트럼프는 윤석열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상대를 안 한다는 거죠? 사이즈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나라 걱정만. 원래 이게 나라 걱정하려고 네. 우리 아이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중국이랑 손절을 했습니다. 상대 안 한다고? 그때 다 너무 황당했어요. 저 사람 뭐냐? 그 일본이랑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서 막 그 미일 일변도의 정책을 우방 정책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트럼프는 이미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게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했던 윤석열 정부인데 와가지고 중요한 카운터파트로 세워놓고 대중 전략을 짜겠냐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윤석열 정부는 그런 협상? 그런 거는 애시당초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아니 그러면 국장이 생각하시는 대책은 뭐예요? 대책? 지금 대책이 없다니까요. 이영진의 경제만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알파걸 김미정 아나운서 알파 정보죠? 알파정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댓글이 달려가지고 네. 예쁜 김미정 척 아나운서 한다고? 예쁜 척 좀 그만하라고. 아니 저는 근데 좀 당황했던 게 네. 뭐 실제로 예쁜 척을 했으면 뭐 억울하진 않을 텐데 그렇습니까? 곰곰이 복귀 중이에요. 제가 도대체 어떤 예쁜 척을 했는지. 경제만담의 그 제작 방향은 네. 김미정 아나운서가 예쁘게 나오는 거. 이게 제작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제작 방향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성공한 것이다. 그렇죠. 댓글이 나온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열리라고 정작 본인 회사에서는 피곤한 상태로 유튜브를 찍고 있는 알파보이 김종효 이사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송을 많이 하고 피곤한 게 아니고 네. 주말에 아버지를 모시고 운전을 한 10시간을 했더니 네. 그래서 그 피곤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이다. 야, 그걸 그러니까 내가 콕 집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김미정 아나운서 지난번 방송 보니까 등 돌리고 앉아 있어. 나. 이게 전반적으로 좀 네. 그 루즈해지면 네. 제가 재미가 없나 봐요. 네. 트럼프 대 시진핑 맥 없는 윤석열 정제는 왕따 확정. 이런 제목으로 오늘 근데 이 왕따라는 게 네. 그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네. 이 학교가 돌아갈 때 이 왕따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 입성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 지금 방학 기간인 건데 벌써 이렇게 확정을 짓는 건가요? 중요한 건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중국을 멀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황제라고 불리는 시진핑과의 깊은 대화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 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착 달라붙어서.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은 뒤에서 시진핑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시진핑과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안 친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윤석열과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의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전공하는 여러 석학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 트럼프는 윤석열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상대를 안 한다는 거죠? 사이즈 안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일단 원래 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네. 선거 기간 즈음에서부터 보통은 이제 양쪽 캠프에 모두 줄을 대고 지금처럼 뭐 결과는 실제적으로 압도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겼지만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여론이 뭐 거의 뭐 팽팽하다 누가 될지 모른다 그게 뭐 전날 투표가 바로 시작되기 전까지도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라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정부라면 네. 양쪽에 모두 손을 대고 가능한 모든 인원들을 가동해서 양쪽 캠프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디가 발빠르게 되더라도 움직여서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회의하는 게 아니고 네. 거기 가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전혀 트럼프 대통령 쪽이 당선되리라는 것도 예측 못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랴부랴 뒤늦게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하는 걸로 봐서 뭐 왕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제대로 대응하기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사실상 식물 정부 상태죠. 식물 인간 아니고 웃지 마십시오. 코 나왔습니다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식물 정부 상태죠. 네. 지난번에 대통령이 2년 반 임기 마치고 나서 기자회견한 뒤에 나왔던 게 뭡니까? 그거 왜 했을까? 부부 싸움을 더 많이 하자. 아니죠. 왜 아무도 그 맹탕 기자회견을 말리지 않았나? 이거였습니다. 그 얘기 뭐냐? 이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의힘이 뭐 법안을 통과를 시키겠어요. 안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랑 잘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 정책을 협치의 방향성으로 해서 이끌고 나가겠어요. 이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물러나거나 안 그러면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거나. 근데 정말 속상한 게 지금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뭐 미국도 그렇고 네. 좀 어찌됐든 간에 좀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좀 살짝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말 반대로 역행을 하는
그런 사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삼성전자를 6만 5천 원에 산 김미정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참 계속 비수를 꽂으시네요. 아니 그게 좀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네. 제가 그 뭐 여담이지만 제가 지금 삼성 사서 보유 중인 이 삼성전자가 2008년도 가격까지 지금 내려왔다고. 2008년도. 2008년도면 제가 중학생 때인데 네. 지금 제 인생의 절반이 날라갔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건지. 아, 그렇습니까? 예. 그 10,000원 때문에 지금 주당 10,000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좀 거예요? 예민하네요, 좀. 야,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그 국제적인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는 건 네. 이미 부산 엑스포 때 우리가 다 봤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될 줄 알았고 그러니까요. 좀 손을 놓고 있었더니 이게 떨어지네. 완전 참패로 끝났잖아요. 떨어지는 네네. 정도가 아니죠. 네. 뭐 스물아홉 그러니까요. 분은, 네. 대망신당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김정은 정도나 트럼프하고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차나 마실까? 근데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는 차를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콜라를 마시는 그런. 근데 이제 미안합니다. 예. 궁금한 게 꼭 이 질문을 해야겠어가지고 이제 뭐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뭐 경제 전문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네.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죄송합니다. 네. 저 다른 태를. 네. 아빠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 뭐 이제 이 미국 대선을 치르기 전에 좀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뭐 경제학자라던가 네. 이런 분들은 트럼프의 당선에 좀 무게를 많이 두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거를 왜 그 우리나라 대통령한테까지 좀 전달이 안 됐을까요? 왜 아, 그게 네. 이런 건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네. 대통령이 될 때 우리나라는 민주당 쪽에는 인사들이 친한 인사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트럼프 쪽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당선을 했을 당시에 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 네. 어. 그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네. 또 그 사람들이 우르르 다 들어오셔가지고 네. 주요 요직을 다 맡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네.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트럼프의 우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해리스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아니 되길 바란다고 희망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데. 부산 엑스포 보세요. 그렇게 참패할 건데 이거 1차에서는 비등비등하게 표 차이가 날 것이고 네. 2차에서도 잘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대통령한테 올라왔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질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10분째 지금 나라 걱정만. 원래 이게 나라 걱정하려고 네. 우리 아이템 잡은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보세요.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미 증시는.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관세입니다. 그렇죠. 관세 중국에다 60% 때린다고 그랬어요.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 뭘 팔고 있어요? 중간재를 팔고 있잖아요. 네네. 완제품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60%를 때린다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안 사죠. 네. 안 사면 비싸죠. 이 사람들은 만들 이유가 있어요? 안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그 공급하고 있는 중간재, 네. 부품 이런 거 사겠어요? 안 사잖아요. 그러면 누가 타격을 받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겁니다. 바로 채찍효과라는 거죠. 이쪽에서는 살살 흔들지만 저 꼬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 그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충격을 받을 곳은 윤석열 정부다. 윤석열 경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트럼프 정부가 처음 되고 나서 네. 2016년도에 선거하고 17년도에 되고 나서 바로 못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의회의 조율이라든지 정부 내 어떤 뭐 자리 조정이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1년이나 넘게 시간을 버리다가 2018년 들어서 관세 정책을 들이밀었고 네. 이때 제일 많이 빠진 게 중국 증시가 30%, 우리가 한 23%. 네. 근데 미국 증시도 한 20% 나락을 갔어요. 그러니까 왜, 미국도 네. 관세 정책을 취하면서 나름 서로 무역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실제로 트럼프 일기를 지나고 봤더니 미국과 중국의 교역액은 더 늘었고 네. 별로 그렇게 큰 경제에 부담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트럼프 여러 가지 경제 공약들을 봤을 때 서로 상충되는 게 많다. 그러면 그 정도의 이 사람의 그 거래 기술이라는 어떤 측이나 이 사람의 인생의 역정을 봤을 때 네. 60%는 그냥 질러 놓은 거고 저렇게까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네. 저 정도를 브릿지로 걸고 네. 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60% 진짜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브릿지를 걸어놓고 네. 자신들에게 최대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오려는 전략적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중국이 그동안 2018년도에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서 혹시라도 트럼프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준비를 해왔냐면 두 가지 준비를 했죠. 첫 번째로는 지금 중국의 전체 제조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있냐면 알리테무 시인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아직도 많이 만들죠. 그러면 그것들을 쫙 끌어와서 정말 쓰레기 같은 거 버립니다. 그 쓰레기 같은 것들 중에서도 정말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네. 그나마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완전히 저가로 수출을 해버리죠. 미국이 수입 안 하는 것 같죠? 멕시코를 통해서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히스패닉이나 상대적으로 그 소득이 떨어지는 분들은 알리나 시인 테무 같은 걸 이용해서 엄청나게 제품들 사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그 안에 쓰레기들 엄청 많지만 네. 나름 가격이 괜찮은 그런 제품들을 건질만한 그런 거죠. 식으로 수출해 내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저가 제품들 만들었던 그 간의 수공업에서 약간 벗어난 정도의 기업들을 네. 지금 중국이 1차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가공 수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는데 하나 또 이제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은 뭐냐면 글로벌 사우스로 가고 있어요. 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건 뭐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3국가들. 예전에 우리가 제3국가라고 불리던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 남반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네. 통칭하는 단어가 글로벌 사우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글로벌 사우스로의 수출 물량을 대거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이 그 관세를 폭풍으로 몰아치면 그 정도의 타격은 일정 부분 받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벌 사우스로 물량을 밀어내면서 네.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중국도 생겨서 이번에는 아마 2018년만큼 가만히 맞고만 있지는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이 지금 트럼프하고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2018년과 지금 2024년이 달라진 건 시진핑이 삼선 네. 세 번째 주석 자리를 그 차지하는 그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진핑은 영구집권의 길을 열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체제에 대한 그 변화, 안정성이 지금 훨씬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 얘기도 그 얘기인 게 2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년 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정말 잘해서 경제가 막 엄청나게 좋아지고 좋아요. 그러면 뒤에 2년도 더 할 수 있고 네. 지금 트럼프의 전체적인 정부 인선을 누가 주도하고 있죠?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 주도하고 주니어, 있어요. 네. 장난이죠. 그러니까 1기 때는 이방카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방카하고 쿠시너가 지금 뒤로 밀리고 네. 이번에는 그때는 일만 했던 트럼프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앞선 2년 잘해서 뒤에 4년까지 그립을 가져가면 네. 제가 보기엔 이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로 정권을 이어가려는 목적도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의 경기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구조조정을 한다고 시작했던 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인민들의 삶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은 사상 최대 실업률을 연일 찍고 있어요. 지금 중국 인민들의 삶이 엄청 팍팍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아시잖아요. 못 먹고 사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반발이 일어납니다.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리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반발 세력들이 나타나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중국이 뭘 했어요? 가장 강력한 간첩법을 지금 시행 중이잖아요. 네네. 갑자기 사람들 잡혀가고 공무원들은 지금 중국 잘못 갔다가는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중국 여행도 안 가게 돼 있어요. 네. 위험하다고. 네. 그러면 상황은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령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관세를 가지고 쥐락펴락하게 되면 네. 중국은 바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뭐 했어요? 중국이랑 했을 때. 뭐 사달라고 그랬어요? 식량 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산품 싸게 들어와야 되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미국도 지금 사람들의 삶이 별로 안 좋단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다 관세를 빡 물리면 네. 누가 충격을 받냐? 미국 시민들이 맞아요. 비싼 가격에 이제 물건을 사야 같이 되는. 팍팍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60%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네. 자기가 원하는 수출 품목들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그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였어? 아니 그 트럼프가 60% 화해하세요. 60% 아이고 싸운 적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중국이 가장 제조업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기차잖아요. 네.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이미 내수 시장만으로도 자동차 시장은 끝났어요. 중국이 이미 3천만 대예요. 네네. 미국의 2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솔직히 수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나라에서 100개 기업이 치열하게 치고받아서 지들끼리 망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게 문제일 뿐이지. 중국 내에서 이미 다른 나라 자동차 다 밀어내고 중국 차로만 채우면 네. 중국의 내수는 전기차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은 어차피 못 가요. 뭐 멕시코에서 만들어봤자 미국이 받아줄 리가 없으니까 뭐 왜 수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미국은 그냥 못 가는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유럽이 이제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기도 60% 관세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나 길길이 날뛰는 거지. 독일처럼 중국에 물건 많이 팔고 있는 국가는 그 정도는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건 MG라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MG 브랜드로 그대로 팔리고 있어서 네. 일부 영국인들은 이게 중국 차인지도 모르고 사는 MG.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사우스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 동남아, 뭐 인도 이런 쪽으로 중국 전기차가 생각보다 꽤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지커 브랜드로 나가는 중국의 전기차는 생각보다 굉장히 품질이 높아서 나름의 어떤 가격 경쟁력만 있으면 생각보다 팔릴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프랑스 갔을 때도 조금 놀란 건 네. 그 지리 브랜드 중에서 링크앤코라고 하이브리드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부 프랑스에만 있었으니까 뭐 전체 프랑스를 대표할 수도 없고 일부 도시만 다닌 거긴 하지만 생각보다 링크앤코 자동차가 꽤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만큼 보였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네. 이 트럼프 당선으로 중국을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중국이랑 손절을 했습니다. 상대 안 한다고? 그때 다 너무 황당했어요. 저 사람 뭐냐? 그 일본이랑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서 막 그 미일 일변도의 정책을 우방 정책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 전에 그렇게 정치를 못했다는 문재인 정부도 정말 양쪽에서 줄 탄 거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을 놓고 거기서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정말 전략적 모호성으로 네.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에 가서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시진핑이 지금 그거 생각할 때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안중이 없죠. 네, 안중에가 없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이미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게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했던 윤석열 정부인데 와가지고 중요한 카운터파트로 세워놓고 대중 전략을 짜겠냐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윤석열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시류에 휩쓸려가지고 네. 여기서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면 우리 갖다가 중간에 팔고 저기 반도체법에서 만약에 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둘 다 차지하면 법으로 바꾸게 되면 네. 그러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칩스법이나 이런 거 IRA법 이런 거 폐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네.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게 그 어쨌든 중국에서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뭐 언제까지죠? 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2천조 가까이 뭐 부양책으로 돈 쏟아붓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실망이다 뭐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될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에서 이렇게 중국에 때리려는 이런 관세들 이런 게 중국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별로 타격은 없을 거란 얘기인 건가요? 아니요, 타격은 있을 건데 네.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중국이 망하면 좋을 것 같지만 중국이 망하면 미국도 엄청난 타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아이폰의 86%를 중국에서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뭐 GM 자동차나 BMW 자동차나 일부 자동차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컴퓨터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요. 네.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생필품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서 아직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결국은 그 껍질가리, 택가리라고 하죠. 택가리에서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중국이 갑자기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타격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중국을 누를 가능성은 100%지만 네. 그렇다고 중국을 망하게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아니 보고 그리고 미국의 미국 채권의 최대 보유국이 중국이에요. 바뀌었어요. 일본으로. 일본이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본이건 중국이건 망하면 네. 미국은 그냥 착살 나는 거예요. 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그 2천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천조도 지금 중국 경기가 엉망진창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부실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0으로 만들기 위해서 2천조를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는 뭘 기대했냐면 2천조는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그 그림자 금융을 없애기 위한 기본값으로 위한. 봤던 네네. 거고요. 네네. 그러면 그거 어차피 시간 걸리고 오래 걸리니까 그거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한 재정 부양책도 같이 나오는 걸 기본값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게 없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엔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들어와서 네. 어떤 인선을 짜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카드는 또 남겨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뭐 해리스가 됐다면 좀 더 네. 강한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트럼프 당선인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정책을 어떻게 쓸지가 모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국장이랑 저랑 약간의 의견 차는 있었지만 어쨌든 중국의 타격을 받는다는 합의된 결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격을 받게 되면 중국도 뭔가 버퍼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버퍼를 위해서 저는 원래 카드가 2장이라고 봤는데 카드를 더 쪼개갖고 3장 정도로 나누고 이번에 카드 하나만 던진 게 아닌가. 일단 풀어본 것이다. 하나만 네. 일단.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볼 신호는 뭐냐면 중국의 지금 1선 도시들 쪽에서 거래량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2선, 3선 도시들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건 분명한 것 부동산? 같고, 네. 1선 도시들은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어요. 선전이라든지 뭐 베이징, 상하이 이런 쪽으로는 서서히 이제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은 그림자 금융이 잘 해결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중국이 이제 당연히 시간은 필요하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아직 확률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조금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트럼프 일기 때 보면 중국 공산당은 무슨 짓을 했냐면 시진핑이랑 네. 환율을 막 조작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환율을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자기네들 그 성장률을 해칭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60%면 이거는 환율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네 마음대로 환율을 올렸다 내렸다 해도 안 되는 그 수준이거든요. 저 건의 네. 있습니다. 건의. 왜? 네, 건의. 건의?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저희 둘이서 아니, 진행해요? 2박 3일로 아, 동태파? 출장을 보내주십시오. 동태파를 위해서? 네, 중국의 2선 도시를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동태파 가신다는데. 야, 진짜 갑자기 사장이랑 상의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네. 종이 한 장만 들고 오셨네요? 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너무 많은 정보를 지금 머리에 넣어가지고 과다예요 지금? 과다라서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 막 열내고 있었던 거. 네네. 그게 지금 정확하게 아, 내용 오히려 simple is the best.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지방부채 이 얘기만 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중국의 성장률이 네. 원래 아시죠? 목표는 7%. 근데도 그것도 다 숫자 만들어 놓은 거라고 다 놀렸거든요. 네네. 쟤네들은 숫자를 셀 줄 모른다. 그다음 6%. 근데 지금 4%까지 떨어졌거든요. 목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목표는 5%죠. 올해 목표는. 4%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와서 관세 폭탄을 던진다. 네. 그럼 이거 4%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직격탄입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들의 삶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지금 미국도 답이었고 중국도 답이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하셔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저 그거보다 혹시 센 발언 하실까봐. 그렇습니까? 네, 순간 손을 잠깐 땀.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이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아무 일도 안 해서 뭐 일을 해서 사건을 만들어서 문제가 터져야 탄핵을 하는데 탄핵을 할 수 있는 사건을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정말 무탈하게 2년 반을 지내셨기 때문에 근데 네. 제가 왜 지난주에 등 돌렸는지 아시겠죠? 그런 겁니까? 네. 너무 돌리고 있던데?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참고 그래서 트럼프와 시진핑, 트럼프가 축하 전화하면서 우리 둘 다 싸우면 다 죽는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그 약간 발언이 조금 네. 이렇게 좀 킹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가요? 네네. 우리 둘이 그러니까 서로가 뭐 짱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나고 우리가 짱이니까 우리끼리 좀 잘 지내자. 그렇죠. 왜냐면 트럼프는 2년만 시진핑은 2년만 버티면 돼요. 맞아요. 네. 중간 선거 전까지. 네네. 만약에 지금 해리스가 떨어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못 살게 된 건 바이든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 네.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못 살게 돼가지고. 그 해리스가 그거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지고 거의 물러나는 격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적. 그런데 만약에 60% 중국에다 갖다 찍어 박으면 얘기했던 대로 미국 국민들도 살기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법을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네. 뭐 제가 뭐 미국 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니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부터 이렇게 검색해봤더니 네. 1930년대 그 대공황 이후에 미국에서 관세법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만약에 미국에 피해를 준 국가에 한해서는 관세를 50%까지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세법 338조에서 정한 것 네. 그 해당 국가에 한해서 네. 50%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보편관세잖아요. 네. 그냥 보편관세 10% 때리겠다 20% 한다. 전체를 냈고 그다음에 네. 중국 같은 우리에게 추가로? 피해를 주는 국가에게는 60%를 주겠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네. 그 법안 가지고 50%는 주고 보편관세를 10% 얹으면 네. 60%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계산기를 그렇게 두들겨. 네, 뭐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만약에 전체가 다 보편관세 10%를 받는 거면 네. 우리는 두 가지 충격만 받는 거예요. 네. 다른 국가랑은 별 경쟁 관계가 없는데 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중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 그 다음에 멕시코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 그 다음에 베트남을 통해서 수출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공교롭게도 2017년 이후로 대미국향 수출이 늘어난 국가가 정확하게 한국, 대만, 멕시코,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팔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 팔아서 완제품 수출하는 것들이 네. 거의 대부분 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뭐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으로 왔을 때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정확하게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수혜 업종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MRO 언급하고 있는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산 쪽은 뭐 장기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는데 네. 대신 피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지.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도 실제로 통상 업무하시는 분들이 가서 FTA를 수정하는 걸 진짜로 치열하게 치고받아서 그나마 약간 선방한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통상조섭 본부장은 그래도 30년째 이 일만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제 성함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 소위 이제 진짜 통상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빨리 보내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실무자들이 미리 다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일을 하시는 게 저도 정말로 필요하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통상을 외교부로 주고 싶어가지고 그 통상 문제를 외교부로 상당수 이전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외교부 공무원들,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네. 통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자기의 임지, 아. 북미 외교관이면 네. 미국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원칙이에요. 통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근데 이거- 이미 윤석열 정부는 외교관들이 통상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가 있기 때문에 김종인 여사가 얘기했던 그런 협상 그런 거는 애시당초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아니 그러면 국장이 생각하시는 대책은 뭐예요? 대책 지금 대책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대책이 없으면 일단 경제라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협 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일단 그 대통령들이 통화해서 그러니까 당선인과 대통령의 통화에서 MRO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조선주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건 숫자 확인은 좀 필요해요. 네. 트럼프 당선인의 얘기니까 실제로 정말 우리한테 많은 이익을 얹어주면서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을 시작하는 내수 업종이었거나 국내에만 국한되는 업종에다 수출만 시작하면 이익이 급증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방산 그랬죠. 네. 화장품 그랬죠. 음. 뭐 유통도 그랬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출이 아니었다가 내수였다가 수출로 가는 업종들이 다 대박이 났는데 바이오도 네. 그렇고.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살펴보면은 이 MRO를 우리나라 와서 일부 뭐 수리하겠다. 아니면 한국 업체들이 일부 미국으로 와서 뭐 수리 정도 유지 보수를 해주는 걸 하겠다라는 건데 네. 너희들이 기술이 좋으니까 너희가 해. 대신 이익은 없어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는 업무 버든만 갈 수도 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 도크 꽉 차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수익률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또 것으로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투함, 미국의 군수물자, 주요 군수물자, 뭐 핵항모를 그런 군수물자들이 부산항이나 네. 뭐 이런 데로 막 들어오는 게 걔네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서도 걔네들한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엄청 네, 민감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걸어다니는 아니지 떠다니는 국가. 그쵸 국가라고 불리는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 지금. 근데 그런 항공모함들이 수리를 빙자해서 핵항모들이 수리를 빙자해서 우리나라에 자꾸 경박해 있으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피곤한 거예요. 곤란하죠. 중국도 피곤하지, 북한도 피곤하지, 러시아도 피곤한 거예요. 제가 볼 땐 트럼프는 MRO도 MRO지만 그런 두 가지 전략을 노린 거 아닌가? 1타 3피의 전략일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죠. 네. 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북한이 핵전력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핵을 우리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항모에서 핵을 싣고 가질 수는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방법의 어떤 뭐 해치 전략을 뭐 나름 뭐 쓰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운영은 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건 다른 또 한 얘기고. 가지는 반도체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네.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일부러 헬기를 타고 삼성전자를 쭉 삼성전자를 네. 위를 평택을. 지나갔거든요. 네. 평택을. 네. 그거 아세요? 그 삼성전자 평택 그 라인은 그냥 파란 지붕으로 돼 있어가지고 운동장에다 파란 지붕 씌워놓은 거의 진짜 볼품 없는 저도 건물이거든요. 가봤어요. 아 네. 그쵸. 네네. 엄청 볼품 없잖아요. 근데 근데 그 삼캠퍼스인가 거기는 이렇게 모딜리안이 그 그림처럼 몬드리안 이렇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아니, 모딜리안 그러니까. 그림.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미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문재인이 바로 선물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삼성은 아주 핵심적인 기술은 한국에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반도체 파운드리를 미국에다가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진짜 어마어마한 장사꾼입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도 장사꾼이 네. 대통령 된 적 있었잖아요. 이명박. 음. 근데 그분은 자기가 많이 해먹었지. 그래서 감옥을 가신 거고 트럼프는 그런 건 안 하더라고. 왜 도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멍 때리고 있으면 갑자기 확 들어오네 갑자기. 그러니까. 왜, 정신 왜? 차려야겠네. 왜 네. 도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관세 전략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카드를 팍 던져놓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깎아나가는 전략. 아 그걸 일단 할 세게 질러놓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닌데 그렇죠. 협조 좀 하자. 아,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야. 아마. 이렇게 쭉 던져놓고, 네. 그래? 옳지,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자기가 원하는 걸 내려주는. 이거 아. 카드 하나, 야 우리 그러면 농산물 많이 사줘야 돼. 아. 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공산품은 썩질 않잖아요. 거래를 잘하네. 근데 미국 농산물은 보관이 어렵거든요. 네. 빨빨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을 안 해주면 네. 트럼프가 자기 지지층에 대한 그런 거를 받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왜냐면 중간 선거 어려워져가지고 휘청 했던 데를 자기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래서 트럼프의 축이 결국은 이번에 경합주라고 하는 썬벨트하고 러스트벨트를 다 이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러스트벨트는 결국은 러스트벨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면 표가 유지되는 거고 네네. 썬벨트는 아까 말씀하셨던 농산물 농산물 많이 수출을 많이 팔아주면, 해주면 예, 유지되는 유지되는 거예요. 거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유지하면 어떻게 보면 2년 후에도 중간선거에서 여전히 유리한 자리를 차지해서 뭐 의회는 또 뺏길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까지 전부 공화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네네.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깨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트럼프의 전략은 아마 그런 전략적 선택 이만큼 질러놓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면서 조금 밀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채우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네. 우리나라 지금 그 코스피라든지 이런 쪽은 뭐 당장은 그 우려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의 전략이 좀 더 수면 위로 드러나면 네. 2018년도 때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수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반도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DDR5는 네. 지금은 뭐 누가 갑자기 천지개벽하는 일이 와도 이걸 단숨에 뒤집을 만한 업체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시간의 문제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은 뭐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이영진의 경제만담. 아 잠시만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누가 밥을 사기로 했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빛을 볼 거야. 나는 작은 개미